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된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돈 들이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걷기입니다. 이 걷기가 우리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를 지키는 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몸과 마음의 건강, 나아가 우리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위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교통수단. 교통수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으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대안인 걷기. 걷기의 생활화를 위한 최고의 비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환경부에서 선발한 환경 인플루언서세요. 지구시민연합 홍다경 청년팀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인플루언서시고 우주웍스와 우주북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일단 우주북스와 우주웍스라는 콘텐츠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데요. 자연을 사랑하고 또 지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환경사회학자 김레베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회학을 하고 있고 자, 이분 얼굴 뵈면 반가워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성함도 굉장히 반가운 성함이십니다. 대한민국 마라토너 출신의 걷기 박사 1호 이홍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마라톤 걷기 운동 치료 전문가인데요. 환경사회학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분야인가요? 사회학은 아시다시피 그 사회라는 그 연구 대상, 그 사회라는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환경사회학은 그 다양한 사회들이 그 자연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집중하기로 하고요. 자, 이홍열 박사님, 1984년 LA 올림픽 출전하신 국가대표 마라토너신데, 자, 여러분 깜짝 놀랄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올림픽 출전에 앞서서 국내 신기록을 세웠는데 동아 마라톤에서 2시간 14분 59초, 그야말로 마의 2시간 15분 벽을 깨신 당사자십니다. 당시에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고 박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마라톤이 사실 기록이 저조하다 보니까 중계 방송도 잘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었는데 네. 제가 1984년도 제55회 동호 마라톤에서 10년 만에 한국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와, 2시간 14분 10년 만에. 59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이 야, 마라톤 괜찮네라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이봉주, 황용주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둔각을 또 나타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이봉주, 황용주 선수가 우리 이홍열 박사님 후배 되시는 거예요? 10년 후배입니다. 네, 이제 경기는 같이 안 했는데. 요즘 보면 세 분이 비슷해 보이세요.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시력이 좋으신가 본데. 아니, 이렇게 건강하시구나. 네, 젊어 보이니까 고맙습니다. 진짜 젊어 건강하시네. 보인다니까. 네. 제 체력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건강 박사니까 어떻게 걸어서 내 몸을 더 젊게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연구한 자료를 많은 분들한테 이제 보급하려고 지금 계속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예. 원래 뛰는 마라토너 전문가에서 걷기 박사가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잘 걸어야만이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리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무료로 마라톤 교실을 하고 있어요. 한 23년 동안 무료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달리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걷는 사람을 이렇게 10명을 관찰해 보면 10명 중에 약 80%, 8명 정도는 어딘가 좀 불안하게 삐따닥하게 균형을 잃게 걷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걸으면은 물론 운동은 되겠지만은
퇴화가 빨리 온다든가 노화가 빨리 온다든가 아니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야만이 이게 과학이냐, 병든 몸을 걸어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예. 그런 내용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지구를 지키는 대안의 하나인 걷기인데 홍 팀장님 네. 환경 인플루언서이신데 저 똑바로 보시고 네. 진실만을 평소에 많이 걸으시나요? 저는 많이 걷는데 음. 아까 박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걷다가 사실 족저근막염이 족저근막염. 생겼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잘 걸어야 이게 진짜 건강한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여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많이 걷는 편이세요? 저는 아마 평균보다는 많이 걷지 아, 않을까라는 평균보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가 이제까지 연식이 이제 40년이 막 넘어갔는데 저기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꼬꼬만데 제가 태어나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숨쉬기랑 걷기가 저의 유일한 환경 운동 하실 그 운동인 거고 그래서 그걸로는 많이 하고 있고 회사를 다녔을 때 제가 10년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근처로 걸을 수 있는 곳으로 항상 이사를 가서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 지금은 이제 회사를 차렸잖아요. 네. 사무실을 집 근처로 만들어서 오. 항상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어서 야, 환경 운동을 하면서 차도 팔고 지금은 뚜벅이로 출퇴근을 걷기로 하려고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권을 마련하셨군요. 넣으려고. 역시 우리 보통 평균보다는 많이 걸으시는 게 확실하시네. 자, 김레박하님은 많이 걸으시나요? 저는 많이 걷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젊었을 때부터 이제 산에 가거나 이렇게 하이킹을 좋아했고 산책하는 걸 즐겨해서 예. 공기 나쁜 부천 쪽에서 좀 오래 살다가 이제 2020년부터 강화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강화는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이 깨져나가고 이제 없어져 버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화읍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도 좋은 그 강화 산성 내성 이제 둘레길들이 있고 해안도로를 전체를 다 걸어둬서 돌아다닌 적도 있고요. 강화는 그냥 집 밖을 나가면 그 다 걸을 때이기 예. 때문에 많이 걷는 편입니다. 다리 근육이 좀 강화되시나요? 강화됐는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강화가 좀 지나치게 돼서 저 김레베카님, 네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연배 언급하는 거 안 됩니다. 저희 시청자들이나 저희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용렬 박사님은 얼마나 걸으시는 건지. 이게 저는 이제 걸음 그 횟수 이런 것보다도 예. 시간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상으로. 얼마 몇 분 정도 몇 시간을 걷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달릴 때도 뭐 몇 킬로를 달렸느냐 그런 것보다도 몇 분을 달렸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운동을 해야 부작용이 안 생겨요. 예. 만약에 뭐 몇보다 또 몇 시간대다라면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연출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걷습니다. 예. 한 번 걸으면 약 2시간 내지 3시간 걷고요. 예. 걸을 때 쉬지 않고 걷는 건 아니고 중간에 한 번은 쉬죠. 한 번 쉬어서 뭐 이렇게 준비했던 뭐 이렇게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든가 예. 뭐 여러 가지 간식을 좀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IPCC 제6차 종합보고서가 지난 봄에 있었는데 이 5차 종합보고서 발표 때 기후위기가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었고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다 함께 나아가자.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 이거 저희 진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거의 바이블처럼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있었잖아요. 발표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놀랬던 게 거의 한 9년 만에 종합보고서가 발표가 된 건데 5차 이후로 저희가 맨날 들었던 1.5도. 1.5도가 이제 2050년까지 이걸 못 맞추면은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초래한다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2050년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계산대로 하면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 지금 아주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예. 했을 때 이게 제가 시간을 가면서 오히려 이게 약간씩 역행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여유 있었을 때 코로나 즈음에 했을 때 위기가 사람들이 이거 좀 약간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에서 약간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 약간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고 힘들고 이런 시기가 되니까 쏙 들어가는 분위기? 예. 약간 활동하고 했던 목소리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탄소 중립에 대한 네, 얘기 말하는 탄소 거죠? 중립, 탄소 뭐 이런 제로 한참 많이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약간 들어갔습니다. 예. 경제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면서.
아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환경 사회학자이신 레베카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박현민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제 약속한 바로는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이제 파리 협정, 파리 체제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 국가별 이제 할당량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감축 이제 의무량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 약속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40% 넘게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다가 그 배출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2021년, 2022년 연속 증가 추세이고 더 큰 문제는 사회 전 부문에서 환경 에너지 정책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퇴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 부문에서 가령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석탄 발전 저희가 비중량이 이제 40%가 넘어가는데 그걸 절반 이상 감축해야 되고 지금 재생에너지가 저희가 6%에도 못 미치는데 그걸 30%가 넘게 또 5배로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석탄 발전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도에 30%가 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4월 확정 발표된 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나 다른 이런 주요한 정부 관계 문건이나 보고서를 봐도 오히려 감축하겠다는 목표분을 줄이고 있어요. 네. 늘리질 않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기타 다른 환경 정책, 특히 이제 통합 물관리 정책의 핵심인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도 한참 멋대로 변경하면서 이제 퇴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자연 하천 관리 필요나 자연성 회복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런 방향성들을 전부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같은 것도 이제 이제 선진국들은 이걸 더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아예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네. 약간 소논문을 지금 발췌하는 정도의 이 정도로 퇴행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사실 이거는 2050 탄소 중립 넷제로는 지구촌 전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성만을 내세워서 퇴보하는 걸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홍렬 박사님, 특히 대도시에서는 공기가 시골에 비해서는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걷다 보면 대도시에서 걷는 게 오히려 나의 심폐기능이 안 좋은 것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마라토너로 활동하실 한참 전성기 때보다는 나빠진 거는 같은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사실 환경에 있어서 매연이 심해서 걷기가 불편하다, 안 건너게 낫다 하는 것보다 건너기 낫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걸어서 메탄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에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맡아서 내가 폐가 문제가 생겨?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다 한 집에 몇 대씩 갖고 있는 집도 있겠지만은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은 200m, 300m 갈 때는 그냥 이제 걸어도 좀 다니고 시장 가더라도 가까운 데인데 대부분 차 가지고 가잖아요. 200m도요. 그렇잖아요. 걸어간 만큼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배출이 없고 내가 걸어간 만큼 내 몸이 또 근력이 향상되고 또 짐이 있으면 무거운 만큼 더 근력을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동차 탄 사람들은 목적지에 가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까이 될까 빙빙빙 돌고 더 오랜 시간 매연을 배출하잖아요. 찔리지. 네네. 그래서 뒤돌이기면은 자동차도 좀 멀리 한적한 데다 이렇게 놓고 걸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매연도 좀 줄일 수 있고 내가 걸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동차는 꼭 필요할 땐 다 하겠지만은 걷는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걷기가 중요하다는 거 계속 저희가 짚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김 레베카님께서 강조해 주신다면요. 이제 기후위기 문제나 오염 문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더 주목받고 있는 대상이 사실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도시숲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 나무들이나 도시 숲 중에서도 이제 수간과
수관이라고 하는데 윗부분을 수관의 이 면적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영어로 이제 캐노피라고 하는데 캐노피. 네, 수관층이나 아니면 뭐 도시숲일 경우에는 숲 지붕층이라고도 옮겨지는데요. 이게 풍성하고 넓게 펴져 있어야 뭐 산소 공급, 탄소 저장 및 흡수, 미세먼지 소음 차단, 또 그늘도 만들어주고요. 또 이제 그 나무들이 인공적인 그늘막이 못하는 한 가지 증산작용이란 걸 하잖아요. 예, 물을 뿌리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잎을 통해서 발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름에 길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 그게 마르면서 시원함을 느끼듯이 전체 도시의 이제 열섬 효과를 상당히 많이 내려줘요. 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연구 문건에 보면 뭐 3에서 7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저런 단체들이 실제로 길에서 나가서 재보거든요. 2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때가 있어요. 올해 여름에 아스팔트가 그만큼 복사열이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그만큼 에너지 전략 효과가 있다는 거죠. 냉방에 저희가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외에도 저는 또 하나 꼽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령 걷거나 뛰거나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그걸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가로수나 도시숲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치유하고 그렇죠. 정신적인 그 안정감을 느낀다는 여러 연구 보고서가 실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위성으로 그 나무가 많은 그러니까 도시숲 인근의 커뮤니티를 인공위성으로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활력도를 잰 것에 의하면 거기에서 야외 활동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시숲이 옆에 있으면 그것에 끌려서 나오는 그 주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활동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 그 지역 공동체 전체가 활력을 얻게 되는. 사실 학자분들은 참 그 면밀하세요. 우리는 딱 생각해도 가로수가 우거지면 나가고 싶을 건데 이것도 논문으로 검증이 돼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파헤치는 그 논문을 쓰신 박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절대 못 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읽을 수만 있고요.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들의 지역사회의 이제 특징을 꼽아보면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오겠지만 보행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 확고한 통합적인 교통 정책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게 가만히 돼야만 걷고 싶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골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잘 걷고 계시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걷기가 생활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쓰레기 전문가로서 홍 팀장님은 MZ세대 교육을 함께하고 계신데 네. 걷기가 중요한 거, 뭐 교육 안에 담기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요즘 이제 청년들이 이런 걷기나 뭐 마라톤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져서 그걸 또 하는 이유가 자기 체력도 이제 보완하고 또 이제 걸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힐링 테라피 이런 것도 되게 인기가 많아서 네, 또 명상도 하고 이런 걸 되게 즐겨요.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발자국도 줄인다는 걸 청년들이 웬만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요즘 걷기 기부를 통해서 뭐 나무를 이제 뭐 조성한다거나 숲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기업들이 앱으로 출시해서 하는 이벤트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걷기랑 환경 보호를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응원합니다. 요즘엔 뭐 기업도 ESG라는 게 중요한 가치가 네.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걷기가 우리 건강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살짝씩만 언급이 됐지만 우리 체육학 박사님인 이용렬 박사님께서 조금 더 걷기의 중요성,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걸으면은 이제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혈행장애 이런 거 나이가 들면은 핏줄이 이렇게 좁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근육량도 줄고 걷게 되면은 첫 번째는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면서 피를 많이 보내게 돼요. 혈행이 좁아진 좋아지는군요. 좁아진 혈관이 확장이 되죠. 벌어지죠. 그다음에 걷게 되면은 특히 고혈압, 당뇨 수치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효입니다, 특효. 그리고 요즘에 그 비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걷기를 통해서 체중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걷는데 체중이 줄지 않는다 하면은 병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병은 없지만은 나는 걷고 있다. 하루에 뭐 1시간이고 걷고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병이 없어요. 네, 그런 게 또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만이 여러 가지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가스 같은 정도로요.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걷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 첫 번째,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일단은 그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위에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 예. 잡고 발과 발, 스탠스를 발과 발을 약 30cm 벌려요. 그리고 무릎을 서 있으면은 다리 근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무릎 관절을 약 20도 굽힙니다. 약간 굽혀요. 굽히면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무릎은 내려가면 안 돼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의 근육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걷는 것만큼의 근사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차가 움직이면 체중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막 힘주잖아요. 여기 힘주고 이리 힘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딱 앉아 있는 사람보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앉으려고 하지 마라. 네네네. 그래서 예, 예. 지하철을 타고도 서 있을 때 예. 무릎을 굽히고 서 있으면은 걷는 것만큼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네. 의성어 의태어를 총동원하셔가지고 살아 숨쉬는 우리. 야, 그렇군요. 지하철에서도 너무 또 엉덩이부터 들이밀고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라. 네, 서서 약간 움직이기도 하시고 살짝 굽혀서 근력을 키우기도 하시고. 네, 굽히면 굽힐수록 결론은 퇴행성 관절, 무릎 관절의 치료가 또 잘 됩니다. 아유. 무릎 주변의 근육만 강화되면은 예. 무릎 통증이 많이 사라지곤 하거든요. 우리 이용렬 박사님께서는 걷는 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그 걸을 때 누가 얼마나 걸었는지는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 알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걷기에 필요한 워치도 있고 많은 도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찬 사람이 하루에 몇 보를 걸었던 몇 시간을 걸었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 거예요. 체력 측정.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하면은 의료보험을 좀 줄여준다든가 네. 또 아니면 건강수당을 좀 준다든가 이런 문화가 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지 누가 체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본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 역시 우리 이용렬 박사님이 이 걷기에 끝은 걷기. 본인이 또 장본인이시니까 걷기와 또 우리 마라톤의 달인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또 레베카님 나오셨으니까 박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 90년대 초반만 해도 저희가 이제 뭐 미디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봤지만 어둡고 굉장히 걷기 어려운 굉장히 피폐한 도시처럼 그려지다가 이후에 유럽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떤 정책적인 걸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체 모임 영국에서 편집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정말 저도 이제 거기서도 당연히 이제 대중교통으로 런던에서 이동했는데 그때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그렇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에 다 많이 어린 친구들 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근데 이게 정책 혁신을 통해서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로수 쪽 그 또 도시수 보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아무래도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많이 반영해서 도시수법이나 관련 그 법제와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러는 건데요. 지적을 잘 해주셨다시피 유럽은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연합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각 개별 회원국가의 법이 유럽연합이 어떤 법을 갖게 되면 그게 상층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돼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유럽 그린 딜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 안에 생물 다양성 전략 203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이런저런 다양한 뭐 교통 책임은 교통 체계. 그러니까 2030년 멀게는 2050년까지 유럽의 전 회원국이 2050년이면 탄소 순증이 없어야 돼요. 배출 제로가 돼요.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그 목표로 가는 걸 못 박아놓고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통합적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각 나라의 모든 국가 정책을 거기에 통합적으로 세워.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나 교통 정책이 그 목표에 따라가려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각 도시, 주요 도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 사례 잘 들어주셨지만 저는 프랑스를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최근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 샹젤리제 앞에 그 개선문 바로 앞에 그 대로에 500m가 넘는 엄청난 큰 그 지하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자전거 도로로 바뀐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런 식으로 아예 차는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갈수록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재구조화를 하고 있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교통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최우선 순위별로 중요하게 확고하게 그 위계를 잘 그 선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그 당근과 채찍을 잘 마련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차로 이동해야 될 이유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 도시를 좀 촘촘하게 짜는 거,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멀리 차로 이동해야 될 이유를 없애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차로 이동할 방법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을 없애버려요, 정말로. 프랑스 같은 경우. 네네네. 파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서구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알려진 뭐 브라질이나 뭐 터키나 이런 기적의 도시 메데진 최근에 박용남 소장님이 쓰신 게 있는데 뭐 콜롬비아 마약 도시라고 알려진 도시에서도 그 지자체장이 훌륭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획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를 아예 제한해 버려요.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슈퍼블록이라고 해서 아예 안쪽 블록으로는 차가 못 들어오게 없애버리고 차량의 그 속도를 그냥 30km 이하로 줄여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민 차량 외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 네.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네네. 환경 프로그램이긴 한데 또 이게 우리 자동차 강국인데 자 이렇게 자동차 없애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냐? PD님 우리 경제 파트를 하나 해가지고 아니 환경과 경제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제가- 도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좀 부연 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그 대본에 제가 써오지는 않은 건데 이게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제를 오히려 팽창시키는 다른 쪽으로의 경제가 있겠지. 그렇죠. 그걸 네. 이제 그린 잡이라고 해서 서구에서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보건경제과가 있어요. 오케이. 제가 실제로 거기를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래서 국가가 돈을 내려보내서 지자체가 보건경제 그 지역의 보건경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하천 같은 경우 자연 하천으로 돌리는 프로젝트를 쓴다거나. 물론 그렇죠. 네네네. 실제 우리나라가 뭐 담수화 기술도 그렇죠. 세계적이라고 네. 하니까 우리나라 그린 경제로 갈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과정 자체가 뭐 경제가 쪼그라들거나 이런 과정이라고 자동적으로 연관 지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전환 과정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테니까. 네네네. 자, 지금까지 걷기가 왜 중요한 건지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걸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용렬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걸어야 살고 멈추면 죽습니다. 자, 걷는 방법의 정석을 한번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가 걸을 때 발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발. 한쪽 26개 관절 마디를 어떻게 잘 꺾고 비틀고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관절 마디를, 관절이 꺾어져 할 관절이 꺾어지 않고 멈추는 시간이 오래되면 다시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꺾어지는 것도 퇴회가 되겠지만은 적절하게 꺾는 거는 자기 그 마음속에 뇌에서 명령을 해요. 너무 꺾는다 하면 안 하면 되니까 중요하게. 근데 문제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팔자 보행을 아까 말씀드린 잘못 걷는다고 발을 11자로 갔을 때가 발가락, 발목, 무릎, 고관절을 또 허리까지도 많이 꺾고 비틀게 하는데 이 11자에서 8자로 조금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발가락이나 발목이나 모든 관절을 꺾는 걸 최소화됩니다. 이를테면은 발목을 다쳤어요. 움직이면 안 돼. 깁스해야 돼요. 나 깁스 못해. 아직은 병원 가야 되니까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발을 갖다가 팍 돌려요. 90도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왜 가요? 안 움직이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발을 11자로 가야만이 걸을 때 발가락과 발목과 모든 관절을 많이 꺾고 비튼다. 11자 두 번째는 윗무릎과 아랫무릎 사이에 이렇게 나사마냥 돼 있어요. 이게 11자로 갔을 때만이 연골 편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연골은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어른보다 더 미끄럽기 때문에 마찰이 없어. 제로야, 제로. 마찰이 전혀 없어. 근데 얘가 팔자로 이렇게 돌리면은 밑에 정강뼈는
밑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허벅지는 이게 반대 돌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서 뼈 마디를 빨리 달려고 해요. 그래서 연골을 빨리 손상시킵니다. 역시 팔자 걸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게 안 좋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 신발을 신고 걷잖아요. 예. 네. 근데 신발이 내 발가락이 움직이는 그대로 연출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예. 못 움직이는 신발이 있어요. 그런 신발을 신게 되면 신고 걷고는 있지만은 발가락과 발목이나 이런 관절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워킹하라고 하는 뭐 그래서 내가 뼈의 골밀도가 좀 약하다, 맨발로 딱딱한데 그러면 아파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조깅화 좀 푹신한 게 좋고 예.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이 솔 부분 아래 솔 부분이 낮은 것을 신고 다녀야만이 땅땅땅 때릴 때마다 결론은 뼈의 골밀도가 높아져요, 좋아져요. 그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발과 발을 갖다가 이렇게 벌려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벌려서 걷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허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척추 운동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발과 발을 사이를 약간 붙여서 우리가 11자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게 바짝 붙여서 걷게 되면은 착지를 딱 하면은 이 발 안쪽에 긴 장치 가치가 있어요. 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몸을 갖다가 확 흔들어 버려요. 밑에 흔들으니까 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면 아치가 있는데 이 발가락 꺾이는 데 있잖아요. 네. 이게 중족지 관절 그 사이에 이건 뭐 어떤 역할을 하냐. 발바닥을 지면에 닿으면은 벌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정감을 만들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가락이 잘 꺾이는 신발, 볼이 넓어서 발가락이 많이 벌어진 신발, 그 다음에 너무 높지 않고 낮은 신발을 신으면 모래가 눌리네, 자갈이 눌리네 하는 신발이 좋다는 거죠. 왜냐? 우리 발바닥에는 건강을 좌우하는 경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침을 막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얇은 신발을 걷다 보면은 조그만 모래알이 요거 눌렀어, 요거 눌렀어. 뭐 눈, 폐 다 연결됐다 가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몸을 좋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두꺼운 신발을 신으면은 충격과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득이 아니라 손해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자, 결론적으로는 팔자 걸음 하지 말고 네. 11자로 똑바로 걷고 그 대신 너무 벌리지도 말고. 그렇죠. 예, 그리고 벌릴수록 예. 허리를 움직임이 최소화돼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발을 신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라든가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해야 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히 중요한데 잘 물으셨는데 사람이 걷는다고 해서 야, 나 같이 걷자 하면은 체력이 좋은 사람,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이 A라고 치고 예.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병들어 싼 사람은 B라고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야, 약간 힘들어. 주관적인 운동하고 야, 약간 힘들어. 분당 맥박수가 130이 그 사람이요. 그 시속 7km 걷고 있어요. B는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면은 너무 힘들어. 예. 너무 맥박수도 많아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 체력에 맞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초급자를 대상으로 운동 능력에 맞게 걸어야 돼요. 예. 강도가 중요해요. 강도. 어떻게 하느냐. 초급자들은 관리 대상이잖아요. 네. 중급자는 알아서 합니다. 예. 상급자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초급자도 A, B, C로 나눠야 돼요. 의사들은 뭐 걸으세요라면 약간 힘들게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 네. 자, 초급자 중에서도 10명이 있어요. 10명 걸어보세요. 약간 힘 걸어보세요 하면은 시속 7km 걷는 사람이 있고 약간 힘들 때 네. 맥박수가 분당 맥박 130이에요. 5km 걷는 사람이 있고 3km 걷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체력이 막 걷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3km 걷는 사람이 야, 뭐야, 빨리 앞으로 와 하면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체력이 초급자 A라면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 예. 사람은 약간 힘들다, 주관적인 운동 강도, 뇌에서 약간 힘들어 하는 것을 수치 넘지 말고 B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편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걸어야 되고 C는 너무 편해. 많이 편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오버 트레이닝 되면서 결론은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몸에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때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운동 강도. 자, 이제 프로그램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레베카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걷기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오늘 정책적인 면을 조금 집중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못다한 말씀 다 담아서 오늘 총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기 문화라고 하셨는데
자주 이제 많이 걷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져야 그런 문화라고 불릴 만한 것이 생겨날 텐데 저희는 아직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걸어 다니면서 느끼기도 하고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느끼는데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누구나 걷고 싶게 만드는 건강한 도시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해온 지난 수십 년간 저희 사회가 매진해온 도시개발의 방식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그냥 치닫는 투기성 일변에 그러니까 돈 물질하고 편안함만 쫓는 그런 도시개발 정책들이었다고 사실 자성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런 문화를 정부도 또 시민사회도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예. 어느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닐 테니까 바꿔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그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현명할 때는 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걷기의 중요성을 더 실천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또 이홍렬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몸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체력이 안 좋은 분들이 헬스클럽에 등록해놓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니야 그거 놔두고 네. 그 문제는 열심히 할 때 한 달 후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 많이 변했어요. 움직임도 좋고 근육도 단단하고 3개월 되니까 너무 많이 변했어요. 좋아지잖아요. 근육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 차를 좀 멀리 해라. 예. 차가 꼭 필요하다면 대중교통에 해라. 대중교통 탈 때도 앉지 말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자꾸 이리저리 움직여라. 그럼 걷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은 차 문화를 물론 필요할 땐 다 있지만 예. 가까운 곳은 걸어서 좀 다닐 때 예. 나는 내 수명 스스로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내 수명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좋게 해서 연장하는 거예요. 예. 몸이 건강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야 병 들어서 병 치료하고 있는데 행복해지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행복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걸어라. 걷는 것은 정말 그 무리가 별로 안 가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가 갈 수 있죠. 뭐 장소가 필요해요. 집에서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거실에서. 그래서 항상 걷는 것을 생활해라. 아유, 오늘 뭐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몇 년을 더 장수하실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부호들도 일찍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장수의 비결이 건강의 비결이 걷기에 있다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MC가 대신해서 여쭤보기를 바랬을 것 같아서 박사님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충남 논산입니다. 아이고 딱 듣고 알았구만요. 아유 너무 구수하고 좋았어요. 감사해요. 아유 오늘 박사님 정말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지킴이 두 분도 최종 총평해 주시죠. 네. 홍 팀장님. 그럼 박사님, 궁금한 게. 아니 총평해야 된다. 네. 안 돼요? 직장인은, 이거 보시는 분들, 그래. 직장인 분들이나, 진짜 다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추천해 주실 만한 생활 수칙 같은 거 알려주세요. 네. 너무 앉아서 이렇게 걸어야 일하네.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기 전까지 네. 약 80%가 허리 아픈 것을 경험해요. 예. 허리는 잘못 앉아 있을 때 생길 확률이 약 95%입니다. 그러면 잘 앉으면은 허리 아픈 게 또 고쳐져요. 그것을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앉았죠? 살짝 걸쳐 앉았어요. 네. 엉덩이만. 의자에 깊숙이 앉으면 안 돼요. 배를 배를 내밀어야 되거든요. 배를 내밀어야 되는데 어전으로 배를 내밀어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배를 내밀게 되면은 의자 바닥이 허벅지 밑에 있는 근육, 햄스트링, 이 근육을 떠받치기 때문에 5분 지나면 요가 좀 됩니다. 등은 답니다. 살짝 빼. 타고 있으면은 등에 있는 근육은 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짝 거쳐서 배를 내밀면은 옆에서부터 앞에 뼈가 벌어져요. 말랑말랑한 물체는 서로 짓누를 때 열린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배를 내민 상태에서 허리 근육 만져보면 단단해요. 늘어진 근육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어넣게 되고 약해진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팁이 하나 더. 무릎보다 엉덩이 약 10도 올라가면 가장 적절합니다.
홍 팀장님 그 정도면 되겠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다음 출연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네. 실천하시고. 다음에 의자 빼드릴게요. 네, 서서 이렇게. 박현민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저희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 네. 앞에 이제 주제들 중에 좀 생활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모두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연기관보다는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 그거보다는 대중교통, 네. 그거보단 걷고 뛰는 거. 라는 게 선택지도 아주 다양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많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불가에서도 수행할 때 몇보 1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예, 굉장히 심신을 다 정갈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약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 명의 허준 선생께서 동의보감에 쓰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동서고금에서 우리 걷기를 권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몸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좋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지구를 위해서도 더없이 훌륭한 걷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젊어지는 저희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비텐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